네, 보신 것처럼 분양을 앞둔 곳에선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들은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시세를 넘지 못하는 분양가에 아예 재건축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상황도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황인표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기자, 네. 수익성이 낮아지면 그만큼 이 재건축 사업을 망설일 조합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이제 분양가 산정 강화 기준도 있고요. 가뜩이나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이 수익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일반 분양가마저 많이 받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면은 재건축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조합마다 고민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먼저 들어보시죠.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것은 일반 분양가인데 일반 분양가를 많이 못 받게 한다면은 전반적으로 재건축 사업의 환경이 그만큼 나빠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 안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이 분양 등 재건축이 진행 중인 곳만 모두 643군데나 됩니다. 또 서울에서 이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지난해 기준으로 28만 6천여 채, 서울 전체 아파트 159만 채 중 약 17% 규모입니다. 이 중 절반인 15만 8천여 채가 서울 강남구와 양천구에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런데 수요가 높은 강남권 등의 재건축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의 신도시처럼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공간이 없습니다. 이래서 새 아파트 공급은 사실상 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이런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건축을 포기하는 곳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도 이제 몇 년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작됐을 때 상당수 재건축 조합들이 사업을 연기하거나 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당분간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아파트 시장 동향 얘기할 때 압구정 현대아파트, 네. 대치 은마아파트, 잠실주공 5단지 이런 아파트 이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그렇죠. 겁니다. 네. 이 지은 지 4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고 이 재건축만 되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수억 원의 차이까지 남길 수 있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네. 이 지난해와 같은 아파트값 상승기에는 다른 아파트보다 더 크게 많이 가격이 올랐고 덩달아 주변 아파트값까지 뛰는 그런 부작용을 좀 낳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분양가 산정 규제 강화로 재건축 속도가 크게 느려지거나 아예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가치가 한마디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오름세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겁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좀 서울 아파트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의견도 함께 나오는데요. 네. 나중에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네, 황인표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